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청년 벤처기업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혁신을 멈추지 않는 한국의 스티브 잡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리치 김현진. 멀리 보시는 것 같고 추진력인 것 같아요. 추진력. 한 해 강의로 벌어들이는 수익만 1억. 벤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롤 모델. 성공의 열쇠는 자신만의 스토리로 승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진이 말하는 슈퍼리치 성공 테크닉,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저 사람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원 70명, 국내 직원 28명으로 이루어진 주로 호주랑 뉴질랜드랑 덴마크에서 구글 스트리트 뷰라는 길거리 사진 보여주는 서비스랑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를 저희가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검색업체를 상대로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김현진.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진출에 성공. 기존의 거리 정보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매장 내부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강연의 주제는 B급 남자 이야기예요. B급? 그렇죠, 이렇게 B급. 잘 나가시는데 B급이라고. 제가 알고 보면 상당한 B급입니다. B급이세요? 네. 저 B컵이에요. B컵이에요. 정말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과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자란 사람일까? 아니면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사람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희 우리 MC이신 박은지 씨랑 곽현아 씨는 스스로를 A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B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술은 A급으로 잘 됐다고. 수술은 A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잘 됐죠. 자연스럽게. 현진 씨가 B급을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A급 하면은 뭔가 다른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저 B급 할래요. 이 B급 이야기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B급에 대한 정의. 지금 언뜻 저를 보시기에는 쟤는 CEO고 벤처회사 사장이고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도 호주에서 다녔거든요. 언뜻 보면 집에 돈도 좀 있고 좀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알맹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복한 집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저를 부르시더니 야, 유학 가라. 오늘 밤 비행기 8시 비행기다. 호주로 유학을 가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통 유학을 가면 미국에 가서 부자 동네에서 열심히 용돈 받아서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호주로 유학을 간 친구들은요, 집에 돈이 없거나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호주로 유학을 온다 라고 할 정도의 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부터도 B급으로 간 거죠. 보통은 유학생들이 집에서 생활비를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씩을 생활비를 받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착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큰일 났다. 돈을 못 보내주겠다. 이제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뭘 선택하나요?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보든가 아니면 거기서 네가 알아서 돈 벌어 살아라.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죠.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도 나르고 토스트 가게에서 토스트도 구워서 팔고 별의별 아르바이트 다 했어요. 결정적으로 인생이 바뀐 대학교 1학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파티 플래너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리더로 50명의 스텝을 들고 게스트가 누군지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야, 오늘 게스트 누구야? 그리고 문을 딱 열었어요. 게스트로 한국의 대통령이 오셨어요. 경호원인데 막 가가지고 뭐 이민 왔나? 그러면 유학생입니다. 뭐 이러면 자랑스럽군. 그러면 하하하 먼저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일하던 50명의 호주 친구들, 스태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느낌이 어때? 너무 멋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o what? So what?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베트남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말레이시아의 수상이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그때 호주 친구들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선망의 대상인 A급 국가가 아니라 B급 국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왠지 그 애국심이 막 생긴 거죠. 이렇게 B급으로 알려져 있다면 나도 한국에 가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겠다. 내가 A급 국가의 한 기업인이 되겠다 하고 딱 왔어요. 근데 이게 웬걸. 22살 때 딱 와보니까요. 제가 B급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학교 어디 나왔는데 이 질문이 처음 나오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스탠포드나 하버드를 나왔으면 되게 멋있게 하버드 나왔어요 이러면 일단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다 제가 와서 호주예요. 시드니 공과대학교 졸업도 아니고 중퇴입니다. 이러면 야, 그게 뭐야? 뭐 한국은 서울대가 짱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반년 동안 고민했어요. 수능을 보고 서울대에 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A급 사람들을 찾자. 인터넷 검색창을 막 뒤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장님들을 막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유명한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도 있었고 전지현 씨를 키우신 사이더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이 사장님들한테 저를 좀 키워달라고 종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을 쓰려고 하다가 왠지 이메일은 그런 사장님들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믿지도 않고 스팸 처리하고 이럴 것 같아서 1,800원짜리 핑크색 편지지를 샀어요. 한지로 만들어진. 불에 잘 타지도 않고 물에 잘 젖지도 않대요. 누구누구 사장님, 저는 어떤 사람이고 호주에서 뭘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이러는데 B급 인생으로 살아온 저의 극복기를 상세하게 썼어요. 이걸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비서가 또 낚아챌 것 같은 거예요. 귀찮은 편지잖아요. 이만한 박스에다가 편지를 통통 만듭니다. 그 다음에 5명의 사장님한테 택배로 보냈어요. 그러면 비서가 제품인 줄 알고 안 뜯어보겠죠. 그래서 2명의 사장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디예요? 넥슨이라는 회사의 김정주 창업자라는 분하고요. 그때 당시 사이더스라는 회사의 정운택 사장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만나자. 를 만나서 제 얘기를 막 했어요. 저는 이렇게 B급이고 서울대는 안 나왔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살았고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넥슨에서 야, 너 우리 회사 다녀볼래? 해서 넥슨이라는 조직이 들어갑니다. 딱 가서 A급 인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좀 위축이 됐어요. 왜냐하면 넥슨이라는 회사에 그때 가니까 전부 대한민국 A+ 인재들만 있는 거예요. 카이스트 출신도 있고 서울대 출신도 있고 왜 이렇게 학벌들이 다 좋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벽 없이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저를 낮추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이름 없는 대학 나온 김현진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경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회사 안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유명했냐면 이름 못하는데 성격 좋은 애. 저의 목표는 되게 단순했어요. 1년 안에 이 안에서 나만의 10명을 모은다. 그리고 나만의 A급 인재 10명을 모아서 사표를 쓰고 이들과 함께 회사에 차린다. 그래서 그 계획을 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23일 날 9명을 꼬셔서 본진이죠. 본진 마당에서 커피를 먹으면서 사표 쓰고 나갑시다, 나랑. 해서 9명 사표를 일괄 쓰게 하고 게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벤처 사업도 그렇고 세상을 사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사 제가 A급이지언정 한 사람이 무언가를 잘 해나간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근데 좋은 사람을 많이 모아야 돼요. 사업도 열심히 하다 보면 궤도에 오르잖아요. 한번 굉장히 큰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A급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은 성공할까요? 야, 그거 안 돼. 돌려보냈어요. 그분들 2년 뒤에 1,500억을 법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뭐예요? 티켓몬스터라는 회사예요. 예. 그 회사는 10명 미만의 분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직원 1,000명이 된 기업이 됐어요. 3년 만에요. 어쩌면 제가 그때 스스로 B급에서 A급이 됐다고 거만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재를 뽑을 때 반드시 A급 인재를 뽑아야 된다. 왜? A급 인재는 A급 인재를 데려온다. 하지만 B급 인재를 뽑으면 B급 인재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C급 인재를 데려온대요. 그럼 회사가 진흙탕이 된다. 내가 지금 B급이냐 아니냐, C급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학력이나 능력보다 그 사람의 스토리를 봤어요. 요즘 어디 가나 스토리가 이슈래요.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졌지? 바로 밑에 친여동생이 뇌종양 말기로 쓰러졌어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졌지? 근데 제가 사업을 쭉 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그걸 스토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살아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삶의 경험이 되고 경험이 되면서 내공이 되고 사람들이 항상 저의 스토리에 더 많이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스토리가 통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있죠. 스토리가 안 통한다는 거는 상대가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코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얘기를 아름답게만 보진 않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한테는 야, 너 정말 드라마같이 살았구나. 너 진짜 멋있다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콧방귀 끼는 무슨 뭐 자기가 드라마 주인공이야?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나의 스토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고 그거에 너무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잘 통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애정을 쏟아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도 사람을 볼 때 가장 큰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걸 뛰어넘었느냐를 되게 많이 지켜봅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의 부사장은요. 제가 뭐라 물어봤냐면 야, 너는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왜 나왔냐?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권자 35만 원 받고 그것만 받고 자라셔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공부해서 서울대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사람의 스토리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의 스토리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희는 회사를 같이 만들고 여러 가지 고생 끝에 지금도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현진이 형이에요. 저는 그냥 오늘부터 형이라고 부를래요. 저 오빠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창업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우리의 그 애티튜드를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창업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3년 이상 버티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러실 거면 그냥 동네에다가 커피숍 차리시는 게 납니다. 난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서 열심히 나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 그러면 자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난 기업가가 되고 싶다. 장사와 기업의 차이는요. 장사는 물건을 파는 거고요. 기업가는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과 꿈을 키우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비전을 키우면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잠들 때 내가 세상을 바꿨어. 그런 명확한 철학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 뜰 것 같은 벤처 종목이 있다면 한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영원 불변의 게임 사업.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시죠? 예, 이 게임은 대한민국에서 불변의 사업인 것 같아요. 정말로요. 불변의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업군은 아마 2014년 제일 핫할 것 같은데요. 배달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배달 사업?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피자도 주문할 수 네. 있고 우리 동네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배달 음식 전문점도 전단지 대신에 볼 수도 있고 2013년에 여러 가지 메신저로도 연동이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핫해질 것 같습니다. 괜찮다, 진짜. 이거 알짜 정보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만 알기로. 우리만 알기로. 근데 여기 다 계시는 분들 아는데. 오늘 방송 본 분들만 알기로. 네. B급이면 좀 선천적으로 항상 겪어야 되는 게 좌절감이거든요. 네. 그 좌절감을 극복을 해야 올라설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좋은 경험이나 질문이다. 사랑을 하세요. 네, 연애를 하십시오.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나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한테 나는 A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연애를 하는 거고 나와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을 유지하는 사람의 비결도 똑같습니다. 나를 믿어. 우린 비록 라면을 먹지만 10년 뒤에 구글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애인의 마음을 얻는 것과 똑같죠. 어떤 여자의 마음을. 정말 좋은 조언이네요. D급과 A급의 경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되게 또 예리하시네.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사실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B급이냐 C급이냐 A급이냐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B급이라 함은 내가 뭔가 넘어섰을 때 또 다른 A가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제가 끊임없이 갈구하고자 하는 그 선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